예, 첫 시간으로서 이제 그동안 학습도 하시고 토론도 하시면서 기본 개념들을 알고 계시겠지만 다 함께 모인 자리에서 농촌 신화적 플러스 사업의 어떤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신화적 플러스 사업은 사람과 조직을 키워서 이 사업이 끝나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하시는 또 육성된 사람과 조직들이 다음 지역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초점이니까 각 주체들이 있죠. 행정, 추진단, 추진위원회, 액션그룹, 코디, 이 역할들을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살펴보고, 세 번째는 우리는 지금 관심이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하면서 액션그룹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육성 과정을 거쳐서 어떤 조직을 만들어내고 어떤 연대 구조를 만들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신활력 플러스 기본 계획이라는 계획 수립 과정과 주체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과정이 함께 피드백에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액션 그룹을 발굴하고 지금 5개, 6개 트랙이 있죠. 이렇게 가는 과정이 신활력 플러스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설정된 방향과 목표, 전략과 연동이 돼서 서로 조율해 가면서 가야 되는 거니까, 이때 우리는 어떤 과정이고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지를 같이 한번 계획 과정에 우리 역할이 뭘 건지, 어떻게 협력할 건지 살펴보고, 네 번째는 2가지 그 계획 사례를 제시했는데, 모든 이런 정책 사업과 계획은 과정이 이렇게 있죠. 과정. 그래서 모두 계획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엄밀히 따져보면 계획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신활력 플러스 기본 계획은 플랜이 아니고 플래닝입니다. 플래닝은 어떤 조직을 만들고 조사하고 분석하고 구상하고 사업계획 수립하고 집행 및 관리계획 수립하고 시행하고 피드백하는 전 과정을 그 계획이라고 표현하고 계획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플랜은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계획서인데, 여기에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아니지만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잘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금산읍에서 계획 시작에서부터 마무리하기 전 단계에서 여기서 만들어진 사람과 조직을 어떻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와 그 결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2번째 사례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서 잘 진행해 왔던, 지금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잘 진행해 왔던 청양군의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서 액션 그룹들의 어떤 육성 과정들을 설명드리면서 그 과정을 들으시다 보면 아, 우리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 것 같아서 사례를 가져와 봤습니다.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그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2번째에서 보시는 것처럼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배가시켜서 그 매개고리인 사람과 조직을 육성하기가 초점이다. 신활력 플러스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사업, 하드웨어 사업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 조직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과 조직을 만들 때 서로 기존 조직이나 새롭게 만들어지는 조직들이 연대와 협동을 할 수 있도록 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업이 끝나더라도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공동체의 관점에서 함께 고민하고 또 발전 전략을 실천 계획으로 전환할 수 있을 만큼 실력도 기르고, 그런 사람과 조직들이 남아서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서 농촌 사회가 자립적이고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로컬 푸드 기반의 사람과 조직 그리고 그 연대 구조를 만드는 것이 1차적인 우리의 미션이지만, 이 사업을 하면서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아마도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거나 자문을 하거나 지원을 하거나 또 한쪽에서는 로컬 액션 그룹들을 만들어서 키워가거나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신한력 플러스 사업에서는 로컬 푸드 기반의 사람과 조직을 만드는 것이지만 정부의 정책 지원 사업이 짧으면 3년, 길어야 5년, 이 사업은 4년. 그러니까 뭘 좀 알 때 되면 끝나가지고 자립할 수 없는 상황이야. 실제로 보면 해보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옥천군이 앞으로 하게 될 중요한 사업들의 주체 역량으로서 어떻게 이끌 것인가의 문제가 되는데, 그것이 앞으로 하게 될 농촌협약사업. 농촌협약사업은 이번에 안타깝게 안 됐는데, 옥천군은 굉장히 열심히 했지만 좀 용역사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제가 충청북도를 전체 시군을 3번을 컨설팅을 했었는데 굉장히 아쉬웠었어요. 그러나 인위적으로 도와주지는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신한력 플러스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도 이루어지고 조직도 커가고 분위기도 만들어지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사업이 들어와야지, 이거 한참 하고 있는데 그 사업 들어오게 되면 같은 과 같은 담당자가 담당하는데 엉망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시차를 두는 게 낫겠다 해서 인위적으로 도와주지 않았는데, 농촌협약사업에서는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하는 주민들이 필요하는 생활 서비스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하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또는 좋은 그 조직을 만들어서 찾아가는 서비스 조직을 만들거나, 그러기 때문에 이 신한력 플러스에서 있는 그 먹거리 복지 부분이 이거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 사업 계획을 하는데 그게 뭔지 정확히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업에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년 말 연초 과정에 참여했는데 갑자기 중단이 되면서 소식이 없다가 갑자기 가이드라인이 진행되는데 보니까 그때 논의했던 수준이 아니에요. 기본 컨셉만 있는 상태에 되다 보니까 그것의 핵심은 인구 활력 증진이고 관계 인구 활성화 부분이 있는데 정확히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지자체별로 하고 싶은 사업 정리해서 좀 나가 있는 상태인 것인데, 어쨌든 그거는 매년 1조 원의 기금을 만들어서 지자체에 배분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주체 역량을 잘 길러내면 그 사업을 받아갈 수가 있고 기타 다른 사업들이 있는 거죠. 좀 길어졌는데 우리는 이 신한력 플러스에서 주어진 그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 사람과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들이 후속 사업으로 잘 연결되도록 하는데 있다. 그러니까 이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목표 또는 추진 방향이 3가지인데, 자립적 추진 주체를 육성하는데 첫 번째 목적이 있고, 지역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사업과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고, 3번째는 통합적인 사업 간 연계, 참여 주체 간 연계, 지역 간 연계, 이것을 의미하는 통합적인 사업 추진인데, 옥천군은 이런 면에서 그 제안서가 잘 작성된 편이고요. 그러나 선정되고 나서 제안서 점검을 했을 때 많은 이제 비판들에 휩싸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비판들은 신한력 플러스 사업이 푸드 플랜을 실현하는 실행계획 수준에 머무르는 거 아닌가, 그 수단인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쪽에 의문을 제기를 많이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허은중 이사님하고 사무국장님하고 6월 15일이죠. 초점 잡는 작업을 해서 기본계획 차원에서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숙지하시고요. 앞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또는 액션 그룹을 발굴해서 육성하고 할 때 우리는 하고 싶고 관심 있는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고 해야 될 사업인데, 문제는 이러한 정책 사업마다 역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사업마다 역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하고 싶지만
이 사업의 역할이 그게 아니라면 거기서는 빠지고 거기서는 연계 사업 정도로 표현해지고 다른 사업으로 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많은 일들, 추진하고 싶은 일들이 이 사업에 부합하면 이 사업으로,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에서 사람과 조직 육성하는 데까지만 하고 실제로 하는 것은 농촌협약이나 행안부나 문체부의 어떤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나 문화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나 기금 사업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생각을 하시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 농식품부가 이 사업을 일정 기간은 컨설팅을 하지만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협약 체계를 위한 협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협약 체계를 위한 협의 과정을 거치게 될 때는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취지와 목적, 핵심 취지가 사람과 조직을 육성하는 데 있는 것이고 공공성과 공정성을 핵심으로 하는데 이것을 충족하는가 안 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이제 그런 것 등 목적에 부합하는가 안 하는가를 농식품부를 대리해서 중앙계획지원단에서 이제 점검을 하고 의견을 내게 되는데 여기에 8명의 팀원이 있고 각자 이제 개성도 강하고 노하우도 강한데 어쨌건 이 협약을 체결하는 기간이 늦어지게 되면 탄력을 잃고 동력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도 제가 충청고 팀장인데 적극 노력해서 좀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목표 중에 이제 추진 주체를 육성하는 것인데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 모식도 다이어그램을 잘 숙지하시는 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신활적 플러스 추진단이라는 조직이 있고 여기에 단장님과 사무국장님, 사무원, 옥천군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로 뽑으셨어요. 진짜로. 이렇게 했고 여기에 이제 코디 역할을 할 분들이 이 중에 계실 거예요. 코디 역할을 하실 분들이 액션 그룹들을 육성해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정책 사업을 생각해 보시면 행정이 있고 그리고 추진위원회 또는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주민협의체 이런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추진위원회나 주민협의체는 자문을 하거나 의사결정을 하는 기관인데 여기서는 추진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고 추진단인데 기존의 정책사업하고 다른 점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 추진단장을 부단체장 그리고 추진단장이 공동위원장을 하도록 하고 대부분 민간 중심으로 참여하도록 했고 주무과장이 간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까지 그 정책 사업들 도시재생 뉴딜이나 농촌중심지 활성화나 이 사업들이 민간 주도를 표방하고 있지만 결국은 행정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또 행정은 2년 이내에 자리를 옮기다 보니까 그 사이에 성과를 내야 되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이었어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민간 주도로 가야 되겠다. 민간 주도로 가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의사결정 조직에서 추진위원회가 주도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추진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했고 추진위원회가 의사결정을 하면 그것의 집행기관으로서 추진단을 두는 거죠. 그래서 추진단에서 소프트웨어와 휴먼웨어는 자율적이고 자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실제로 해보면 이제 하드웨어 사업을 하게 되는데 하드웨어 사업도 우리 추진단에 건축이나 토목 이런 분들이 있어서
관리할 수 있으면 하지만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행정, 이 주간부서에서 하도록 하니까 그 옥천구 친환경 플러스 사업은 센터를 짓는 이 사업은 우리 추진위원회 의사결정과 추진단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건축물의 구조나 도입 기능이나 실내 배치나 이런 것들을 하겠지만 그것을 행정적으로 그 비용을 집행하거나 감독을 하거나 감리하는 주도권은 행정이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협조관계에 있고 그리고 액션 그룹을 키우고 이 아카데미를 하고 하는 것은 추진단 중심으로 한다. 그리고 이제 지역의 민간단체나 공공기관 자문위원들이 그 함께 한다. 이제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보조금에 관한 법률이 이런 활동을 하도록 운영비나 인건비를 지급을 못하기 때문에 지침에 지자체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단과 전문 인력을 양성하도록 해서 지자체 사업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이제 했고요. 그다음에 창의적 사업 발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옥천군에서는 그 지역 순환 경제의 중요한 영역이 로컬 푸드이고 로컬 푸드 기반의 사업을 하는데 옥천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그 복지와 또 꼭 로컬 푸드가 아니더라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체를 키우고 연대 구조를 만드는 데 관심이 있어서 상당히 새로운 유형이고 이런 면에서 진짜 좋은 모델을 만들어서 신한적 플러스 사업은 시범 단계에서 끝났지만 좀 좋은 성과를 그 기존에 잘하는 몇 지역들과 함께 내서 신한적 플러스의 더블 플러스 사업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런 기대를 합니다. 예, 로컬 푸드 기반의 사업 지구들이 완주가 이제 로컬 푸드를 1번지라고 했고 잘 해왔고 거기에서 돌파구를 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것이니까 한번 그 견학이나 벤치마킹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원주시가 협동조합 네트워크를 원래 잘해왔던 것이죠. 거기에 그 생산자 협동조합 네트워크, 생활자 협동조합 네트워크, 전체 네트워크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통합시로서 도시지역과 배후농촌 연계 구조를 가졌는데 그런 특색이 있어서 거기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산시의 경우는 굉장히 잘 육성된 사회적 경제 조직이 있었어요. 선정 심사를 하러 현장에 갔을 때 그때가 18년도죠. 이미 수많은 사회적 경제 로컬 푸드 기반의 경제 조직이 있었고 이미 보여줄 수 있는 제품들이 84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안서가 좀 부족해서 선정이 됐는데 잘 갈 수 있었는데 좀 악성분자 세 사람이 발목을 잡기 시작해가지고 좀 원하는 것만큼 가지 못했지만 거기에 추진단에 활동했던 분들은 역량이 있으니까 거기도 좀 참고하실 만하고 그 외에 이제 좀 벤치마킹 하시면 좋겠고요. 통합적 농촌방 발전은 이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자들의 역할인데요. 앞에 다이어그램을 좀 더 이제 구체화시켜서 보면 추진위원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추진단장은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겸하면서 추진단의 사업을 총괄하고 이제 상근해야 될 부분이 사무국장님하고 사무원 그리고 코디네이터가 있다. 이분들의 역할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액션 그룹들을 육성해 갈 텐데 액션 그룹을 육성할 때 분야별로 여기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분야별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여기 분야별로 액션 그룹들이 만들어지면 아마도 코디 역할을 하시거나 우리가 좀 조직을 키워보겠다 하면 액션 그룹 들어가시거나
그럴 텐데, 문제는 이제 코디네이터가 모인 분들을 단계적으로 육성하려고 그럴 때 혼자 힘으로 힘들어요. 그리고 모든 일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잘 프로세스를 이끌어가면서 결론을 잘 맺게 하는 어떤 제너럴리스트로서의 어떤 코디네이터가 필요한가 하면, 중간중간 가다 보면 기술 교육을 받을 때 그 기술을 가르쳐 줄 분하고 디자인이나 마케팅을 가르쳐 줄 분들이 중간중간 또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코디네이터를 하면서도 단계 뭐 시각 디자인이 필요하다, 기술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분들의 자문을 받거나, 그 다음에 어떤 그 특정 코디네이터, 단기간 코디네이터도 필요하니까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민간단체와 공공기관하고도 다양한 연계 구조를 가져야 되고, 여기 액션 그룹들이 커가는 과정을 보면 이미 경험했겠지만 우리 신한력 플러스 사업 안에서 으쌰으쌰하고, 그리고 여기 프로그램 설계가 잘 된 것 같아요. 코스웍별로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 이런 함께하는 과정을 통해서 연대 구조를 이루는 건데 굉장히 잘 설계된 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함께 커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액션 그룹, 소액 사업, 중액 사업, 이제 큰 사업 이렇게 단계 갈 때 하다 보면 여기가 어떤 디자인을 해줘야 되고, 여기가 홍보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함께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기존 조직하고 함께 할 일도 많아요. 그래서 기존 조직들하고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민간단체, 행정에서도 주관 부서하고 협업 부서하고 관계도 잘 맺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민간 거버넌스의 한 축들인데, 옥천군이 있고 추진위원회가 있고 신화적 추진단이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포괄보조금으로서 그 보조금을 지급해 줬는데, 보조금 지급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여기다 그 권한을 준 거죠. 그러나 민간 주도로 가기 위해서 의사결정을 위임해 준 거죠. 그리고 이것은 시행을 또 맡아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신한력 추진위원회가 결정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서 그 제약을 받는데,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 사업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취지와 목적, 방향, 허용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이것을 잘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여기에 이제 구속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협조를 좀 해주시는데, 옥천군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제 거버넌스에서 지금 우리가 기본 계획 단계에 진입해 있는데, 행정은 전담부서, 전담 인력, 이런 것들은 잘 진행돼 왔다고 보고요. 추진위원회도 지난번 선정될 때 그 원활하게 이제 선정되는데 우리 주 단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때 제가 심사위원장을 했었는데, 오랫동안 지역을 위해서 그 헌신하셨고, 어떤 공익적 관점에서 이 사업을 바라보고 계시고, 노하우나 리더십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잘 어필해서 돼 있는데, 그러면 추진위원회 잘 됐다고 보고 사업단도 잘 구성되어 있다고 해서 추가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것도 추가로 말씀 안 드릴 테니까 각 단계에서 이 주체들의 역할이 있는데, 중요한 사항이 뭔가 보시도록 하되, 항상 핵심은 공정성과 공공성입니다. 신한력 플러스 사업을 할 때, 청양군의 경우 처음 시작할 때 거기가 체험 휴양 쪽에 상당히 앞서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해서 한 27개 팀이 이제 처음에 관여를 했었고, 어떤 제안서를 한번 제출해봐라 하니까 내 사업으로 생각하고 했는데, 사업 계획서를 보니까 자기들 사업이에요. 그런데
공공성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체험휴양 마을 사업을 하는데 공공성을 유지하려고 하면 옥천도 이런 쪽에 앞서 있는데 이미 하고 있는 체험휴양 마을 사업을 하는 곳이나 어떤 민박을 하거나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 허브 역할을 해주고 예약이나 홍보나 이런 역할을 주관하고 하는 것이라면 이 사업으로 해도 되지만 기존의 그 체험휴양마을 사업이나 농촌활력 증진 사업이나 향토산업 진흥 사업이나 이걸로도 해왔던 사업을 그냥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공공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공정성. 지금 이제 액션 그룹들을 모집하고 아카데미에 참여하고 하는 과정을 하다 보면 꼭 나중에 나타나서 볼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SNS를 열어놔야 되고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고 볼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의사결정 사항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액션 그룹들을 발굴해서 육성하기까지 어떤 기준, 프로세스, 방법, 분야 이런 것들을 미리 공지해주고 그래서 기회의 공정성을 적어도 가질 수 있도록 그 공정성은 크게 기회의 공정성과 부의 공정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공성과 공정성이 그 잘 지키기만 하면 문제는 없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사례인데 우리가 그 추진단인데 추진단이 있어야 액션 그룹이 있고 추진단이 이러한 어떤 활동 조직들의 구심체 역할을 하는데 우리 추진단이 장래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구도를 그리면서 추진단을 그 역할을 하셔야 되고 장래 추진단이 지금은 이런 상태로 활동을 하지만 앞으로 이 사업 끝난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것이 기본 계획에 담겨져야 돼요. 근데 옥천군의 경우는 이제 바라기는 도시재생지원센터라든지 중간 지원 조직이 있죠. 그리고 여기 마을 활성화 지원센터인가요?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공동체 육성도 하고 그 농촌 협약을 대응한 지원센터도 하려고 하는 거죠. 네, 농촌활력 지원센터는 따로 있습니까? 네네. 예. 뭐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신활력 로컬푸드 기반의 신활력 그 플러스 추진단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지금 그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부를 수 없는 단계이지만 하는 역할은 중간 지원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컬푸드에 방점을 두게 되면 로컬푸드를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중간 지원 조직으로 가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될 거고 그리고 로컬푸드를 다루긴 하지만 농촌협약까지도 포함해서 로컬푸드나 주민들의 그 사회, 복지, 문화, 체육, 예술, 교육 이런 분야까지도 포괄하는 중간 지원 조직으로 통합적인 중간 지원 조직으로 가려면 신활력 플러스를 마치고 나서 농촌 협약까지도 아우르는 중간 지원 조직으로 커가겠다라고 말하거나 크게는 두 가지거든 선택이. 그런데 그렇게 함에 있어서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게 성장하게 될 중간 지원 조직의 어떤 참여자이거나 그 액션 그룹이거나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도를 잘 짜셔야 되고 행정도 장래를 정해셔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는 그 중간 지원 조직의 앞으로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시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 이것은 청양군에서 농촌협약으로 넘어왔을 때 행정전담조직, 행정협의체, 그 다음에 주민협약위원회, 협의회 이런 조직들이 이렇게 복잡해진다는 걸 예를 들었는데 다른 지역을 참고하시면서
진짜 로컬 푸드 기반으로 가면서 다른 중간 지원직도 있고 하니까 이쪽에 중요한 역할을 하실 건지. 그러니까 옥천군은 대도시를 시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잠재력이 크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단지 로컬 푸드가 아니라 농촌적 가치를 도시에 이렇게 어떤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거나 아니면 옥천군 자체가 작은 군이기 때문에 사업을 할 때마다 중간 지원 조직 만들어 가지고 하다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이 로컬 푸드만 하는 게 아니고 협약도 하실 거고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통합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 상태로 가시면서 다른 그 중간 지원 조직들과 연대 구조를 이루거나, 그러니까 중간 지원 조직들이 법령에 근거하거나 사업 지침에 근거해서 만들어져야 지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통합한다고 또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고민을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추진위원회 추진단은 그렇게 관심사는 아니니까 이제 다른 자료나 읽어보시고 법인으로 행정지경으로 갈 건지 법인으로 사무위탁 이런 것들도 지금 고민은 안 해도 되니까 이렇게 읽어보시고, 이제 액션 그룹도 이제 사람 한 사람일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법인격을 갖지만 사람의 모험이 되게 되면 어떤 법적인 인격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들이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그 상법상 법인이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재단법인이나 이것인데, 이것도 단계적으로 이제 육성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고민해야 될 문제고, 또 우리 충청권 팀이 중계단이 제일 막강 팀이에요. 이쪽에 밝은 임경수 박사나 구자인 박사나 또 나중에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저보다 훨씬 잘할 거고, 우리 허 이사님하고도 다들 잘하는 분들이니까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액션 그룹을 만들 때 이제 어떻게 정관 규정 만들고, 지금은 이렇게 해 가시면서 보시고 나중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것은 지금은 이제 지자체 추진위원회 추진단이 중심이 돼서 이끌어가면서 액션 그룹들 하나씩 만들어 갈 텐데, 이 액션 그룹들이 점차 성장해서 이제 법인도 만들게 되고, 그리고 그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치고 포스트 인큐베이팅을 거치고 자리급하는 과정을 가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런 이제 조직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조직들의 연대 구조를 만들게 되고, 지금은 이제 그 추진위원회가 어떤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로 가거나 로컬 푸드 네트워크 법인으로 가거나 뭐 이렇게 가게 된다는 것이고요. 행정이나 행정협의회는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추진단 역할도 이제 액션 그룹 할 경우 함께 해야 되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추진단입니다. 추진단. 그래서 이 사업을 끌어가는 핵심 주체이다. 추진단이 하는 일이 액션 그룹을 발굴하고 조직 간 네트워크를 이루도록 기획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게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추진위원회나 액션 그룹. 여기서 액션 그룹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마을은 우리가 처음 쓴 게 아니고 그 유럽에서 리더 프로그램이라고, 그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구조기금을 이용해서 그 농촌 지역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인데, 리더가 이제 영어 리더가 아니고 불어로 된 말을 이제 그 첫자들을 모아 놓은 것인데, 그 농촌 지역에서의 경제 활성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리더 프로그램에서 이 로컬 액션 그룹들을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었고, 그것을 전문가들이 전부터 지역사회 주도로 가기 위해서는 로컬 액션 그룹, 지역 활동 조직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꼭 그대로는 아니지만 받아들인 것이고 그것을 쓰는 것이고요. 그리고 행정의 행정협의회 등 여러 주체간, 그러니까 추진단위, 행정이나 추진위원회나 액션그룹이나 기타 지역의 기관과 조직들을 소통하고 매개하면서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홍보하고 사업 발굴하고, 그리고 액션그룹들이 이제 성장해 가는 과정,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추진단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옥천군도 추진단한테 다 맡긴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네 번째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업이 이제 후반기로 접어들게 되면 액션 그룹도 어떤 방향이 보이게 되고, 얼마큼 더 육성하는데 지원을 해드려야 될 것인지, 그리고 안정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사업들과 어떻게 연계시켜야 될 것인지, 이게 이제 그 고민거리가 되거든요. 지금은 초기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이제 단장님, 사무국장님 계신데, 농식품부 사무관이 바뀌면 어떨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 충청권에서는 사람과 조직이 제대로 육성되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사업기간이 4년인데 상황을 봐서 진짜 사업비 투여해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거는 기간 내에 할 수가 있지만, 진짜로 크는데 사람이 그 시간이 필요하니까 1년 연장하시라고 권장을 해드렸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여기도 4년에 다 마친다, 그렇게 하는 게 아주 잘하는 것이다, 꼭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청양군의 경우 잘 했는데 연장하시는 게 낫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진짜로 사람과 조직이 크기 위해서. 그래서 연장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 하반기로 가게 되면 적어도 3년 차부터는, 그러니까 3년, 4년은, 이때는 후속사업 발굴들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문체부의 문화활동과 관련된 문화체육예술 그런 쪽의 사업을 발굴하는 것, 행안부의 공동체 활성 관련 발굴하는 것, 농식품부의 요즘 좋은 사업이 사회적 공동체 그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농장과 생활서비스 공급하는 주체 유선까지 함께하는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그거를 우리 단장님, 사무국장님, 그리고 전담 부서 그 주무관 팀장들이 관련 부서 분들을 계속 찾아다니면서 이야기하고 고민을 나누고 그분들의 생각을 받아내고, 그 작업이 필요하시거든요. 청양군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굵직굵직한 다음 사업을 받아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4번이 갈수록 중요하다 생각하겠습니다. 이제 코디네이터인데, 코디 우리 얘기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코디네이터라고 하지 않지만 실제로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리더이시고, 하고 계신 분야의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고, 또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트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실 수도 있고, 로컬 액션 그룹 육성 분야가 이렇게 정해지다 보면 거기에 실제로 명시적으로 하실 분도 있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코디네이터 역할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사무국장하고 사무원 2명까지는 보장을 이제 하는데, 그 이상은 이제 코디네이터가 참여해서 하게 되는데, 이 사무국 추진단의 코디네이터가 필요한 이유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무국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홍보도 해야 되고, 액션그룹 발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네트워킹 사업도 해야 되고, 많죠. 그리고 액션그룹 육성하는 과정에서 사무국이 집행해야 될 프로그램 소액 사업 같은 것도 하셔야 되거든요. 이때 정부 해결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할 일이 많은데 옥천구는 제가 알기로 사회적 경제 영역의 주체들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국에 필요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액션 그룹을 이끌어갈 코디네이터가 필요하고, 그런데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사무국에 함께 하실 분들이 필요한 거죠, 이제. 그리고 액션 그룹들이 지금 여기도 상당히 준비된 액션 그룹이 있는가 하면 처음부터 해야 될 액션 그룹도 있는데 거기에 맞게 하실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코디네이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페셜리스트들은 필요할 때 필요한 그 역할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전문가 자문을 받거나 이것들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디네이터의 개념이 무엇인가는 이제 읽어보시도록 하고, 신활력 플러스에서 정의한 것은 일정한 목적을 가진 액션 그룹들이 함께 일을 할 때 효과적으로 신활력 플러스 사업 목적을 달성하도록 일의 과정을 설계하고 참여를 유도하고 질 높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도록 그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코디네이터가 하는 부분들이 액션 그룹은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인 분들이 하나의 조직으로서 어떤 방향을 공유하고, 그리고 논의 구조를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제를 잘 잡을 수 있도록 그 회의하거나 워크숍을 설계하고 운영해서 도와드리는 일. 두 번째는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상담을 하거나 컨설팅을 하는 일들인데, 여기서 좀 이거를 상담이나 컨설팅이라고 하기보다는 코칭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운셀링, 컨설팅, 코칭이 있는데 좀 구분해 보면, 카운셀링은 카운셀링을 원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주고 공감하면서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이 강하다고 한다면, 컨설팅은 뭔가 그 분야 전문가가 그 전문가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코칭은 우리가 갈 방향이 이런 것이죠, 이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까요? 하면서 함께 걸어가면서 중간중간 지원하고 도와드리는, 그러니까 함께 가면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니까, 제가 볼 때 코디들은 코칭 역할을 하는 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거는 수평적인 관계죠.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구축. 그러니까 이것이 코디네이터 역할이니까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도록 하시고요. 추진단장, 사무국장들이 코디네이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는 우리 사무국에서 보시도록 하시고, 추진위원회와 추진단의 다른 점은, 추진위원회는 의사결정, 추진단은 집행. 그런데 우리 단장님이 공동위원장 하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그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한다는 점. 다 설명을 드려서 생략을 하고요. 이제 액션 그룹에 대해서는 지침에 10명 이상이라고 했는데, 10명 이상이라고 하다 보니까 조직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도 자체적으로 5명 정도로 이렇게 줄이든지 해서 좀 처음부터 그렇게 하고 계시죠?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액션그룹 자체를 모집하거나 하진 않았어요. 예. 한 5명까지로 줄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액션 그룹들이 이제 단계적으로 조직화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는 단계가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나 과정이 이제 필요하니까 이제 법인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액션 그룹을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 그리고 액션 그룹은 꼭 법인을 안 만들어도 된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자원봉사 개념의 공익적 활동을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액션 그룹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공성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익 추구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내 사업을 좀 하고 싶어서 여기 들어온 분들은 꼭 분란을 일으키고 충북권에서 사업 진척이 안 되는 곳은 다 그런 케이스들이에요. 활동 조직 구성 선정은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프로세스와 방법론을 미리 설정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아카데미에도 참여하지만 우리 추진단을 중심으로 액션 그룹을 발굴하는 이제 사업비 지원해야 되니까 처음에는 기초교육 받을 때는 다 똑같이 이렇게 하지만 이 중에서 이제 소액 사업 액션 그룹 발굴 단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공고를 하고 선정 과정을 거치게 될 텐데 이것들이 그 기본 계획하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기본 계획 수립팀과 그리고 추진단과 여기에 있는 분들 그리고 많은 분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어떤 분야로 할 건지 어떤 과정을 거친 건지를 미리 협의하고 그래서 그걸 미리 공지하시면 훨씬 좋겠죠. 그죠? 그래서 특혜 시비라든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게 하시고 금방 말씀드린 이런 사항들은 미리 규정을 만들고 모집 공고도 하고 이제 심사 과정을 거치고 그래서 공공성과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 액션 그룹들이 사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그 지출하고 싶은데 그게 효율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농식품부하고 굉장히 많은 논의를 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보조금 지급에 관한 법률이 있고 행안부에서 보조금과 관련된 기준 2가지가 있어요. 그 지자체 그 조례가 있고 이런 것들을 검토하다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사업비 집행은 추진단에서 하는 걸로. 그러니까 추진단이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뒤에는 이제 사례고 하니까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 둘째가 이제 큰애가 아들이고 큰애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이 연년생이에요. 40세 만에서 낳았죠. 그러니까 너무 아이들이 늦다 보니까 공부 잘해라, 출세해라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고 얘들하고 저하고 물리적으로 같이 있을 시간이 얘들 친구 아빠보다 10몇 년이 20몇 년이 훨씬 짧기 때문에 내가 없을 때도 얘가 세상 살아갈 때 무엇이 필요할까 그 생각이 들었고 첫 번째는 물리적으로 함께 있을 시간이 아들 친구들보다 10몇 년이 짧지만 함께 있는 동안 아빠가 어떤 마음으로 바라봤을 것인지 그걸 알게 하고 싶더라고요. 그때부터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찍은 사진이 30몇만 장까지 동영상까지 할 때는 기억했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 애들한테 장성했을 때 나눠주면서 폴더별로 시간별로 다 나눠놨었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뷰파인더를 통해서 어떻게 바라봤을 건지 알게 하고 싶은 생각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욕심부리지 않고 착해서 더불어서 잘 살 수 있대 내면이 강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 얘가 의존하려고 하면 둘째는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네가 판단하고 네가 결정하고 네가 책임져라. 그런데 진짜 아빠 아이디어 알고 싶으면 그때 물어봐라.
그렇게 했는데 아이들이라는 게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달로 듣고 할 얘기 많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가게 됐는데 해병대를 보냈어요. 내면이 강하게 하고 싶어. 그렇다고 내면 강해지는 것 아닌 것 같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아마도 관심이 나중에 얘기 좀 하십시다. 이제 신한력 플러스 기본계획 수립 과정은 사업 신청에서 선정됐고 우리는 3단계에 있어요. 기본계획 수립을 얼마나 잘 하느냐가 얼마나 협약 체결을 빨리 하나가 되게 되고 협약 체결을 빨리 하게 되면 이쪽의 동력과 분위기가 좋아지지만 자꾸 뭘 잘못했다고 하고 반려되고 다시 협의를 하게 되고 그러면 문제가 이제 있는데 아무튼 옥천군 잘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고 또 걱정되지 않는 것이 지역재단이 공익재단으로서 사실은 주민 참여형의 사업을 하도록 만든 데가 지역재단이에요. 그러니까 참여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지역재단이 유럽이나 일본이나 여러 나라의 농촌개발 체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때 제안했던 것이 주체 역량을 길러야 되겠고 그렇게 해서 추진 체계가 주민 주도형을 받게 된다고 제안했고 그래서 2004년도부터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에 주민이 참여해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 체계가 만들어져 왔고 지금까지도 지역의 주체 역량을 하시는 것이고 우리 의사님 그걸 하시니까 얼마나 잘하겠어요. 같이 참여하는 것도 또 잘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제가 2014년 그 보고서 장원봉 박사가 하실 때부터 봤으니까 얼마나 역량 있는지 잘 알고 있죠. 잘하실 거예요. 저도 돕겠습니다. 빨리 체결하고 이제 진행하도록 하는데 이 단계별로 해야 될 일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 것은 이제 아시도록 하시고 계획서는 이런 구조로 만들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 지역재단에서 잘 계획 수립하고 계시고 이 부분은 추진단장님, 사무국장님, 허이사님 해서 그 예비계획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 방향을 잘 잡고 가시니까 여러분들은 계획서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제 이해하시면서 이 기본계획 수립과 주민들의 여기 그 활동이 함께 가면서 협약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계획서에서는 분석하고 구상하고 사업계획 수립하고 그것이 잘 됐냐 못 됐냐 그것만 보는 게 아니고 여기 계획의 개요에 보면 계획 수립 체계와 경위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계획 수립 추진 경위를 작성한 걸 보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얼마나 다양한 논의를 해왔는지 이거 하나만 보면 다 드러나거든요. 이게 쓰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런 것들도 여기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추진 경위에는 이 참여 주체들이 함께하는 과정인 거버넌스를 어떻게 이루어갔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한 트랙이 되고 또 하나는 어떤 것이 문제고 무엇이 과제이고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사업 구상을 하고 계획을 세부적으로 짜가는 의사결정 과정이 있고 여기에다가 액션그룹과 관련된 활동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쓰는 이 네 가지를 보면 이것만 봐도 금방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관련이 많이 있고 나머지는 공유하고 현황 분석 및 여건 분석에서는 지역재단이 전문기관이니까 분석하고 진단한 것을 제시하면 함께 공유하면서 맞아 라고 하면 통과가 되는 것이고 그 구상에서는 큰 틀을 정하고 사업계획을 짜는 것인데 여기서 한번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1번, 2번은 사람으로 말하면 병이 무슨 병이 있고 어떤 병이 더 근본적인 거고 나머지가 그것에 연결해서 생겼는지 예를 들면
위장이 나쁘기 때문에 장도 나쁘고 간도 나빠졌는지 이것을 진단하는 단계고, 기본 부상에서는 그러면 여러 가지가 나쁜데 문제인데 장기적으로 치료할 텐데 장기적으로 치료 구도는 어떻게 짤 것인지, 그래서 위장부터 치료해야 되겠다. 이장 치료에서 뭐 하기, 그것이 잡히면 사업계획에서는 이장 치료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장 치료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지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지역 계획에서 그 기본 구상은 옥천군이 신한대 플러스를 통해서 20년, 30년, 50년 동안 장기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 큰 구도를, 이상적인 상태를 그리는 것이고, 사업 계획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획 기간 동안 해야 될 것이니까 이렇게 돼 있다고 이해하시고 생략하겠습니다. 마음이 바쁘네요.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이 계획서의 비전 체계들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생략하고, 아마 이것이 관심이 생길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는 걸로 하고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금산읍에서 했던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하고 좀 다르지만 여기서는 금산읍 소재지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첫 번째, 여러 가지 시설과 프로그램을 읍에다 해도 주변에서 찾아오기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금산읍, 옥천읍에 모여 있는 그 시설과 프로그램, 거기에 있는 전문 인력과 장비, 이것들을 가지고 찾아오기 어려운 분들한테 전달하는 프로그램과 주체를 육성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문화배달부였었어요. 그러니까 옥천군에서도 중심지 합성화 사업을 하면서 그 문화배달부라든지 전달 서비스의 가장 모태가 되는 것은 이제 금산읍이고요. 그 시장이 인삼약초 시장이 3개가 있고 안으로 들어오면 전통시장이 있는데 거의 시장이 밖으로 빠지면서 몰락하다시피 한 몰 하나를 살려가지고 활성화하는 게 있었고, 그리고 결국은 공동체 활동하기 때문에 그를 위한 사업이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 경위를 보면 쭉 진행을 해왔고, 이 사업이 2019년도에 끝나게 되는데 정상적으로 끝났어요. 이 하반기부터 여기서 육성된 사람과 조직을 어떻게 후속해서 가게 할 것인지에 고민을 했고, 그때 신한력 그 문화배달부가 주축이 되어서 그게 모티브가 돼서 신한력 플러스 사업을 하게 됐고, 금산구는 그러니까 이 사업의 전체적인 것이 지역의 그 생활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도시재생 시장 옆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하는데 이 그 사업 주체로 육성을 하는 과정을 이제 거쳤었죠. 그래서 실적들은 뭐 인구, 사업체 창업, 공점포 수, 상인수, 만족도, 문화배달비 형성, 프로그램 배달 횟수, 그다음에 주변 주민들의 중심지 이용률, 이 사업의 참여자 수, 여러 가지 이벤트라든지 프로그램, 그다음 만족도, 이것들을 지표를 설정하고, 신한력 플러스에서도 이 성과 지표를 설정해야 돼요. 하고 이제 실적들인데 이제 생략은 하겠습니다.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3가지 목표 영역의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하나의 사업이 하나의 사업으로 가는 게 아니고 다 연결돼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업 간 연결을 잘 하시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지역의 주민들이 관심을 더 갖게 하고 더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작은 이벤트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작은 이벤트들. 그러니까 우리 추진단에서는 주체들이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장들을 많이 열어주시고, 특히 이 공간 좋으니까, 그리고 읍내에서도 뭐 플리마켓이라든지 월장이라든지, 특히 로컬 푸드 기반이니까 파머스 마켓이라, 움직이는 파머스 마켓이라든지 할 게 많잖아요, 지금. 이런 이벤트들을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 이벤트를 통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참여하게 되고, 신활력 플러스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분도 있지만 거기에 이제 동아리 연주회라든지 공연이라든지 하다 보면 많이 참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작은 생활축제, 이벤트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게 되고,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을 소개하고 관심을 갖게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이런 이벤트를 기획할 때 아주 전문적으로 심도 있게 고민한 이 기획을 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은 이벤트들이 흥미롭고 재미있고 가치 있게 느끼지도록 잘 기획을 하게 되면 참여자들을 증가시킬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우리 리더분들이 많이 해보셨겠지만 이 사업에 참여해 주세요, 참여해 주세요 해서 했을 경우, 그래 내가 참여해 줄게 이런 태도를 가진 경우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작은 생활 이벤트들을 보면서 이거 재밌겠는데,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나는 이런 걸 가지고 기여할 수 있겠는데, 흥미를 가지게 하고 뭔가 관심을 가지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해줄 게가 아니라 한번 해보고 싶어, 해볼게, 이렇게 되면 이 지역의 주체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농촌 지역에서 소식지를 발간하고 아무리 해도 잘 안 늘어요. 그런데 여기에 참여했던 우리 정 선생님, 그러면 술 한잔 하시면서 재밌어, 이런 거 있어, 와봐, 친구한테 얘기하시잖아요. 그렇게 농촌 활성화 사업들은 입소문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잘 이벤트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그렇게 되면 여기에 참여하고 관심 있는 분들이 늘어나는데,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우리 추진단, 그리고 용역사, 행정, 그리고 지역의 리더들은 참여하신 분들을 잘 관찰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동체를 사업을 함께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학습이 충분하게 되지 않았고, 그 한 초점을 바라보고 있지 않고 그 한 초점을 공유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중간 과정에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만스러울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잘 관찰하게 되면 그분들의 필요를 미리 충족할 수가 있고 갈등을 제어하면서 갈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잘 기획된 이벤트를 자주 열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여기에 관여한 분들을 잘 관찰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충족하고 가려운 것을 긁어드리면서 쭉 어떤 화합하는 공동체를 이끄는 과정이 중요하겠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이제 문화배달부 사업을 했는데, 문화배달을 했어요. 여기도 이제 그런 팀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사회복지팀 같은 경우. 이때 문화배달부도 준비된 분들을 제안서를 작성하게 하고 선정해서 팀을 짜서 갔는데, 가서 어르신들하고 뭐 건강체조도 하고 꽃향기 주머니도 만들고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찾아간 분들도 우리 고장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여기 살아계신 어르신 한 분 한 분들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분 한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사건, 역사, 이야기, 장소, 지명,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되고, 우리가 지역 자원을 조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업 끝날 때 그 팀이 남아서 자원조사해서 특히 토종 씨앗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도시민들한테 전달하고 했었고, 또 그러면서 뭐 예를 들면 꽃향기 주머니를 만들었는데 할머니들 솜씨 좋으시잖아요. 그거를 금산에 이제 4월부터 6월까지 월장을 열고 그때 가서 가지고 와서 팔아드리고 갖다 드리고, 그러니까 팔아드리고 그 대금을 갖다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관계와 교류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랬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중심지에 대한 관심이나 소식이나
이렇게 또 참여가 이렇게 늘었더라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잘 기획된 그 이벤트 그리고 관심 가지고 하다 보니까 중요한 그 포인트에 있는 분들이 친구들이나 이웃들에게 이해하게 되고 그 관계 그룹들이 이렇게 함께 하게 되는데, 계획 수립 단계가 이렇게 진행될수록 늘어나게 되는데, 이 그림이 중요한 게 옥천군에서도 지향하는 것이 신한력 플러스 사업 구조 속에서 육성되는 조직 간의 연대도 생길 것이고, 기존의 조직 간에도 관계망이 생기면서 원주시에서 했던 것처럼 원물 생산자고 가공하는 거하고 디자인하는 분들이 내부적인 경제적인 순환 구조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가는데 금산군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들락날락 협동조합이라고 있는데, 지금도 잘 하고 있고 주체적으로 역할하고 있는데, 크게 이제 지금까지 잘 운영되고 있는 조직이 3개가 있는데, 들락날락 협동조합은 금산에 대안학교가 4개 있어요. 간디학교 학생하고 선생님이 만든 조직인데, 이분들이 문화기획 이런 쪽 관심이 있는데, 처음에는 용역을 하는 전문 기획자 중심으로 이벤트 기획을 했는데 여기 참여를 시켜줬어요. 그러다가 바로 학습을 하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한두 번 해보면 학습이 되셔서 직접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문화기획을 쭉 해왔는데, 제가 2주 전에 그 농식품부 행복농촌 만들기 컨테스트 있잖아요. 그걸 본선 들어가기 전에 이제 중심지 활성화 쪽에 각도의 한 지역씩 9군데를 이렇게 그 현장 평가를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공통적인 이야기들이, 처음에는 우리가 프로그램 운영 어떻게 할지 잘 몰랐는데 이렇게 저렇게 배우고 한번 겪고 나니까 이제는 우리가 가르쳐 줍니다. 찾아옵니다. 근데 옥천이 그런 파트들이 지금 현재 여러 군데가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런 조직이 생겼었고, 비단매 협동조합이 있는데, 비단매 미디어 협동조합은 원래 그 서포터즈로 참석하셔서 도와드리는 역할을 했던 분이고, 아이들 그 교육 사업을 하셨던 분인데, 지역 미디어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분이 아셨어요. 그래서 협동조합을 만들고 이제 운영하고 계시는데, 역량이 구축되니까 재작년 만났을 때, 우리는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올해는 이만큼만 하자. 올해는 2억만 하자. 그리고 문체비라든지 문화재청이라든지 이 사업들을 이제 해가는 과정인데, 이거를 보시면 우리 액션 그룹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그 분야 역량들, 기술적 역량, 그리고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역량,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제안서를 잘 작성하고, 또 제안서 또는 예비계획서를 잘 작성하는 훈련 받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추진단과 연계해서 추진단이 예비계획서나 제안서를 작성해 드리는 것을 도와드릴 수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그걸 쓸 수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한테 이제 직접 우리 그 몇 명이 모인 사람들이 이런 걸 하고 싶을 때, 관계 부서에 가서 우리 이런 거 하고 싶은데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구상을 가지고 가서 얘기하는 거하고 말로만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제안서, 예비계획서 쓰는 훈련, 잘 작성하는 훈련을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액션그룹 활동을 잘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문화배달부가 주축이 돼서 신한력 플러스가 받게 됐는데, 설명을 안 했습니다만, 지역 청년들을 교육시켜서 1차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제안서를 써서 청년 모을 사업을 하게 됐고,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는 25개 점포를 리모델링해서 청년들에게 이렇게 제공했는데, 25명이 들어와서 재작년까지 확인한 바로는 23개 사업체가 계속 운영하고 있었고, 이때
기존의 상인들과 이 청년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경쟁자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이해하는 과정을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상인분들도 청년들한테 지나가는 말 한마디를 해드리면 그 엄청난 중요한 포인트들을 이야기해 주시고 인사하고 또 기존 상인들한테는 청년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니까 활성화되고 하는 과정이어서 액션 그룹을 할 때 기존 조직과도 그 함께하는 이런 과정이 중요하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문화배달부들이 이런 걸 제안해서 신한력 플러스 사업에 선정되는 계기가 됐다. 그리고 도시재생과도 연결됐는데 농촌 중심지 활성화 정책 모델을 제가 개발을 한 사람으로서 뭔가 우수 사례가 필요했었고, 그래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성과를 지속하게 하고 싶어서 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장 역할을 2년 동안 자원봉사로 했었어요. 그래서 뉴딜 사업,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 그리고 인정사업 해서 4개인가 5개 사업을 이제 하게 되고, 이때도 들락날락 협동조합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이제 진행됐는데, 문제는 여기서 중심지 사업의 추진위원회 조직이 운영위원회로 그 변환해서 가기로 했는데 그게 딱히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뭔가 구심점과 방향성을 잃고, 그렇다고 중간 지원 조직이 확실하게 있었던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모호해지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간은 누구보다도 잘했지만 그 이후의 기간에 어떤 연대 구조나 조직들이 활발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하나는 다음 단계로 잘 진행했지만 이 중심지 사업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잘하지는 못했었다. 그래서 친화적도 장래가 중요하다. 이거는 청양군의 그 친화적 플러스 사업인데, H2O는 휴먼 힐링, 그러니까 사람과 치유 중심의 조직을 만들겠다는 것이 이제 목적이었었고, 이제 사업은 그 센터 역할을 한 기존의 시설 리모델링 하는 것, 아카데미 사업, 그 청년 스타트업 사업, 액션그룹 성장학교 사업, 행복동인 프로젝트, 이 사업 구조가 옥천군하고 매우 유사해요. 근데 옥천군은 좀 더 세분화되어 있고 네트워킹하는 과정이 하나 더 있어서 좀 더 한 단계 진보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70억 중에서 15억 빼놓고 다 이제 소프트웨어 사업인데, 이 사업을 목적이 뭐냐? 사람과 조직을 남긴다고 했는데, 그럼 사람과 조직을 남겼으면 남겨진 사람과 조직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제 역할을 하게 할 거냐? 그래서 저희 중개단들도 관여를 많이 했고, 그것이 이제 이런 연계 사업들을 발굴하고 연계시키고, 이 연계 사업에 들어가서 여기서 육성된 사람과 조직이 활동할 수 있는 그 여지들을 만드는 과정이어서, 그러니까 신한력 플러스 사업을 잘 진행하시면서 후반기에서는 행정하고 협력을 통해서 여기서 육성된 분들이 여기 가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하는 것을 구도를 짜셔야 돼요. 그렇게 하기에 제일 좋은 것이 농촌협약. 그러니까 농촌협약 사업을 하게 되면 거창하지만 결국은 할 수 있는 사업이 다 이양하고 나니까 농식품부가 갖고 있는 사업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시군 역량 강화 사업, 그리고 읍면 소재지를 대상으로 해서 좀 규모가 큰 것은 중심지 활성화 사업, 작은 곳은 기초생활 거점 사업을 하게 되는데, 중심지나 기초생활 거점에서 어떤 센터 역할을 하는 시설을 만들거나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여기서 전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하거나, 이것이 할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읍면 소재지에서 시설을 만들었으면 시설을 운영 관리할 주체가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그 시설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할 건지를 정했으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주체가 필요할 거고, 그리고 우리 주체들이 그 조직을 만들어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공유 오피스 개념으로
또는 메이커 스페이스 개념으로 스마트 워크 공간으로 이런 게 없단 말이죠. 그럼 거기서 사업을 만들게 하고 기존 조직에 들어가서 함께하는, 운영하는 이런 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아무튼 시설을 운영할 전문가, 그리고 거기에 프로그램을 맡아서 할 사람과 조직들을 여기서 육성해서, 농촌협약에서는 이 하드웨어 중심으로 가면서 이걸 한다면 여기서 육성된 조직들이 여기에 프로그램 사업을 받아서 하게 하거나, 좀 여기서 육성이 덜 됐으면 더 육성하게 하거나, 이게 할 일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에서도 그 시설을 만들었으면 그걸 할 수 있는 사람과 조직, 그리고 운영을 하게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부분이 로컬 푸드 이제 관련 파트지만, 이 파트들은 로컬 푸드와 관련된 이제 후속 사업으로 연결시키는 거고, 사회복지문화체육 예술교육 이쪽은 농촌협약에서 연결시켜서 가는 거고, 청양은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로컬 액션 그룹 육성 과정을 스텝에서 1에서 4까지 있던데, 이거는 제가 Q&A에서 제가 이제 작성했던 파트예요. 처음에는 참여자를 유도하고 발굴하고 기초 및 심야 교육을 해서 여기서부터 액션 러닝, 실천 학습, 작은 사업들 해보면서 배워가는 거죠. 심화시켜서 성장하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매칭을 해서 육성을 했었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양은 그 세 개의 트랙이 있었는데, 하나는 청양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카데미, 여기도 아카데미 하시죠. 두 번째는 거기에 이제 도립대학도 있고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있어서 일반적인 주민들하고 좀 트랙이 달라야 되니까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스타트업,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의 지역사회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 사업들이 있고 주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컬 푸드라든지 이미 전문가들이고 그 어느 정도가 아니라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이미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인 거죠. 그래서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서 행정과 민간의 전문가 활동가들이 모여서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 이렇게 리빙넷 개념으로 풀어가는 과정이 있었고, 이것들은 영역으로 나누자면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제 사업으로 보자면 이런 사업들이 있어서 여기서 육성된 그 활동 조직들은 이쪽에 연결시켜서 그 역할을 하게 하자, 이런 구도를 짰는데, 이런 구도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3년 차부터 액션 그룹들이 윤곽이 드러나고 좀 구체화되다 보면 이제 이런 고민들을 실제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청양에 이걸 주도했던 정희택 사무국장이 이제 지금은 좀 쉬고 계시니까 이 강의를 들어보시면 더 말씀을 잘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액션 그룹들을 어떻게 육성하는지, 어떤 단계를 거쳐서 하는 건지 부분인데, 여기서는 액션 그룹, 청년 스타트업, 민간 거버넌스형 그 학습 동아리 만들어서 진행했고, 조직을 만들다 보면 특히 그 지역의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데 사회복지사라든지 자격증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자격증 반까지도 운영을 했죠. 그래서 지금 그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그 우수 사례들을 보다 보니까 가장 인기 있는 그 서비스가 세탁 서비스, 이불 빨래. 어르신들이 가장 힘든 거죠. 그래서 중심지에다가 이제 빨래방을 마련하고, 그리고 세탁물을 수거해다가 이제 세탁이 되면 갖다 드리는 건데, 방식은 많이 있죠,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귀농귀촌 1번지라고 하는 남원시 산내면에 가니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이제 빨래방을 만들었는데 그 명절 때 돼서 그 자녀분이 부모님께 인사 오니까 부모님이 너무 행복해하고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그 자녀분이 감격을 해가지고 이 빨래방 운영하는 추진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세탁기보다 더 필요한 게 그 건조. 그러니까 빨래하는 시간보다 건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훨씬 많이 들잖아요. 그게 필요하다니까 바로 한 대를 구입해 준다든지, 그리고 이런 서비스를 하다 보면 어르신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일반 주민에 대해서 할 수도 있으니까 사회적 경제 조직을 만들 수도 있죠. 그죠? 돌봄 서비스라든지. 그래서 이런 쪽에 특히 사회 서비스 분야에 이런 그 전문가 과정이 필요하면 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초 과정을 이행하지만 자격증반 같은 경우 위탁을 해도 되니까요. 위탁을 해서 가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고, 로컬 푸드 쪽에서도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각각의 과정을 어떻게 운영했는지는 참고하시고 벤치마킹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정희택 사무국장이 이제 한 가지 그 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발전시킨 것이 코칭 방식에 의한 그 조직을 좀 더 그 조직 속에 들어 참여하는 주체들의 역할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의 조직 내에서도. 그럼 각자의 역할에 맞는 부분들을 그 코칭해가는 이런 프로그램까지도 그 개발해서 운영을 이제 했으니까 우리 추진단하고 또 이런 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면서 좀 더 구체적인 이슈들이 마련되고 그랬을 때 우리 정희택 사무국장 모시고 같이 고민을 하시는 과정을 거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마지막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이제 액션 그룹을 육성하는 방법이 그 기초 과정을 마치고 다음 단계 가고 하는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순환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 과정을 계속 1년에 뭐 3번 하면 3번, 4번 할 수도 있고, 지역 여력에 맞게 가급적이면 기초 과정을 반복해서 기초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이 후속적인 과정을 갈 수 있도록 그 참여자들을 계속 늘려가서 이렇게 해야지, 참여한 사람들만 하게 되면 우리도 결국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우리들만의 리그로 끝나버릴 수가 있고, 스스로 고립을 자초할 수 있으니까 계속 새로운 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계속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려면 아까 우리 사무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찾아가는 설명회나 찾아가는 워크숍이나 계속 다양한 주체들하고 이야기해서 관심을 갖게 하고 끌어들인 과정이 필요하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 역할을 이제 해주셔야 되겠고, 그걸 참고하시라는 거고요. 액션 그룹들을 잘 육성하기 위해서 여기 10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청양군 추진단에서 작성한 자료인데 좀 소개해드리면, 신활력 플러스 진행 단계별로 거기에 맞는 이미지를 가지고 그 설명 자료 이것들을 만들어야 되겠더라. 그래야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단계별로 관심을 끌 수 있도록 키 이미지를 가지고 그 홍보를 해서 인지도를 높이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단계별로 어떻게 갈 건지 구도가 있어야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디자인해서 전체적으로 헷갈리지 않고 어떤 일관성을 잇는, 그리고 이미지 전략을 구축할 수 있으니까 디자인할 때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쓰면 좋겠다. 두 번째는
여기에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게 될 경우 그분들이 잘할 수 있는 영역과 관심사가 필요하고, 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도 시각 디자인, 제품 디자인, 뭐 환경 디자인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디자인, 그리고 웹진이나 소식지 만들기, 동영상, 모바일 앱, 사업기술학교 현장 활동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매우 중요하더라. 제가 균형이 이제 그 평가단에 있는데 거기서도 우수 사례를 뽑는데 시군 역량 강화 사업 그래봤자 2억 얼마인데 그걸 잘해서 무주군을 선정해서 추천된 것이 있는데, 여기서는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무주군을 소개하는 그 유튜브를 만들었는데 한 10일 만에 그 클릭수를 7만 얼마를 확보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기존의 농촌 자원과 그전의 시각만 갖고 되는 건 아니고 상당히 새로운 것들이 융합이 돼야 되는데, 이 청년들이 로컬 크리에이터로서 이걸 융합시키고 접목시켜 줘야 되는 역할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역할이 우리 그 액션grup들을 구성할 때 중요한 파트 도와주는 역할을 또 하게 되고, 그래서 기존에는 농업 중심 사고였다면 우리 삶에 필요한 이런 그 컨텐츠,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발굴해서 요소요소에 역할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이 파트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서 핵심 목표는 인구활력 증진이거든요. 인구활력 증진. 인구활력 증진은 기존의 지역에 있는 분들도 활력 있고 역량 있게 활동한다는 거 하나하고, 이 지역에 살고 있지 않지만 방문하거나 관계를 맺어서 이 지역 활성화에 돕는 관계인구. 그러니까 일본에서 시작했는데 여기서 관계인구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생활인구라고 해요. 정책에서는, 법에서는. 그러니까 기존 살고 있는 분이나 외부에 살고 있지만 관계를 맺는 분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연계하고 융합을 하면서 이 인구 활력을 증진하게 되면 어떤 역량이나 사는 사람의 수나 공동체가 활력을 갖게 되면 이것이 지역의 매력이 되고 지역의 활성화를 이룬다. 이런 것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의 핵심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 도시청년 유치나 이럴 때 이런 주제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세 번째는 지금은 젊은 층의 비율이 높아요. 그런데 시니어들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랬을 때 시니어들, 저희들 세대는 어떻게 먹고 살기 바빴고 이런 공동체 활동을 해본 경험이 거의 없어요. 이런 분들한테 함께 할 수 있는 주제들을 찾아내고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그 지역 특성에 따라 다를 텐데, 뭐 생태학교나 뭐 친환경 방제, 어르신 도시락, 다듬이 난타문화, 뭐 사냐초초 치유 전문, 이것들이 옥천군에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니어들도 함께 잘할 수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네 번째는 주민 참여형 사업을 이제 운영하는데 현장감 있는 매뉴얼, 이 사업에 필요한 그 사업을 잘 설명해주고 그걸 따라서 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제공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그리고 이런 매뉴얼들을 만들어서 설명도 해드리고 같이 학습도 하고, 이것이 이제 우리 추진단이 해야 될 매우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 다섯 번째는 이제 우리가 로컬 액션 그룹, 이제 활동 조직들을 육성해 갈 때 기초 교육 단계가 지나게 되면 소액 사업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이 소액 사업 갖고 진짜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액션 러닝이라고 하죠. 실천하면서 배우는 거니까 이런 사업들이 매우 중요한데, 이 과정에서 서로 그 조직들 간에도, 조직 내 사람들 간에 함께 협력해야 하고, 그렇게 협력하는 공동체 정신을 학습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된다. 청양군의 경우는 이제
1기, 2기에 이런 학습 동아리를 만들어서 이제 운영한 것이고요. 여섯 번째는 앞서 이제 설명드렸던 대로 여기서 이제 일자리를 만들고 역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어떤 순수하게 민간 경제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건 그다지 많지는 않죠. 결국 거기는 농업이나 농산업 아니면 그 서비스로 가게 되는데 농업이나 농산업 떠나서는 개인적인 비즈니스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사회 서비스라든지 사회적 경제 영역에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정부의 정책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 자격증이 필요하는데 그를 위한 직무교육이 필요하고 이것은 우리 추진단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아니면 지역 내 자활센터라든지 이런 조직에서 할 수 있는 걸 하거나 아니면 전문기관이 위탁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구상을 해서 경력 단절 여성이라든지 또는 정말 능력 있는 분도 많기 때문에 은퇴하신 분이라든지 연결시킬 수 있다. 일곱 번째는 하는 과정 자체가 주민참여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것이고 주제별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인데 금산 사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이벤트 같은 걸 할 때도 이 주체들이 참여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다 보면 서로 함께하는 과정이 되는 거죠. 제가 도시재생 을 정책화하기 전에 국토부 R&D에 2007년부터 11년까지 참여를 하고 그 이후에 테스트베드를 운영을 했었는데 이러한 그 주민 참여형의 사업을 도시에서 진행했을 때 정부 그 지원 사업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심도 많이 하고 갈등도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책 사업을 잘 이해하고 앞장서고 하면 저 사람은 행정하고 결탁했다든지 이런 그 의심의 노출이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공동체를 위한 일들을 함께 하다 보니까 이해하게 된 거예요. 공동체 꽃밭을 만들면서 아침에 물 주면서 만나고 폴 뿜으면서 만나고 그래서 서로 이해해 가면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었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우리한테 중요했던 것은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만드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문적으로 기획하고 잘 관찰하시라. 예,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